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택배가 온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현관문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.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.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. 전 남편과는 20대 중반에 만나 연애 후 결혼을 했고 2년 정도 함께 살았습니다. 결혼 초반에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성격 차이로 인해 갈라서게 됐습니다. 그렇게 이혼 후 1년 정도 혼자 지내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다시 결혼했고 이제 함께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. 현재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고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합니다. 아이 하나 없이 조용한 집이지만 저는 그 조용함이 편했습니다.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랬습니다. 그날은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. 남편은 일찍이 출근했고 저는 집에서 일을 정리하다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.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. 저는 택배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.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. 이혼 후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서류상으로도 마음속으로도 이미 정리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. 전 남편은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. 저랑 헤어지고 나서 여자를 많이 만나봤지만 그 여자들과 함께 있어도 자꾸 저를 떠올리게 된다고 했습니다.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미련이 섞여 있는 듯 했고 그 눈빛이 저의 오래전 기억을 건드렸습니다. 하지만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. 잠깐 얼굴만 보고 싶었다며 괜히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. 문이 다 닫힐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전 남편이 다시 찾아올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처음엔 스팸인 줄 알고 받지 않았지만 계속 같은 번호로 두세 번씩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저는 번호를 검색해봤지만 등록된 정보는 없었습니다. 그런데 통화 기록의 전화번호를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기분이 불편했습니다. 그리고 며칠 뒤엔 문자까지 오기 시작했습니다. 잘 지내? 그날 미안했어.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일부러 답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로 문자는 간헐적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. 그냥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었다. 그날 너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.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. 그저 일시적인 감정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. 전 남편이 또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. 저는 밤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자야 했고 진동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 몸이 굳었습니다. 전 남편에게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전 남편은 제가 읽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문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그 문자 하나에 하루의 리듬이 흔들렸고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. 며칠 후 저녁 문 앞에서 미묘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.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계속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. 저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가서 현관문 렌즈를 통해 밖을 보았습니다. 그런데 누군가 모자를 쓰고
문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겁니다.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.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끝까지 열지 않았고 그 수상한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어슬렁거리다 돌아간 듯 보였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현관문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.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라는 문구가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. 저는 소름이 돋아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. 그리곤 현 남편이 알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바로 종이를 찢어서 버렸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하루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손잡이에 검은 우산이 걸려 있었습니다.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같은 우산이 며칠에 한 번씩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.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도 그랬습니다. 점점 그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괜히 창문을 자주 열어봤고 아래를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낯익은 사람이 밑에서 제 건물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. 그의 얼굴은 분명 전 남편이었습니다. 저는 신고를 해야 할지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.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외출을 줄였습니다. 집안에서도 커튼을 치고 문 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. 그런 날이 이어지던 중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게 됐고 혼자 남겨진 밤이 찾아왔습니다. 그날 밤 현관문 쪽에서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문을 잡아당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. 처음에는 바람이라 생각했지만 소리가 몇 번 더 반복되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. 저는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. 남편은 놀란 목소리로 곧장 돌아오겠다고 했고 새벽에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관리실로 갔습니다. CCTV 영상을 돌려보자 낯익은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. 모자를 눌러 쓴 남자. 그 사람은 분명 전 남편이었습니다. 남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괜히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저 이 일이 조용히 끝나길 바랐습니다. 결국 저는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. 당신이 한 일은 모두 확인했고 경찰에도 신고했다. 그 문자를 보낸 뒤로 전 남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이런 문자 하나에 안 올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신고했다고 얘기할 걸 그랬습니다. 어쨌든 그 이후로 전 남편이 몰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고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